어, 지금부터 그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이낙연 위원장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를 격상하게 된 이유는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회에서 기존에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로 격상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격상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고, 그리고 오늘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후에 저희가 격상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가 어떠한 그 내용으로 운영을 하게 될지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낙연 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증상자와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대응 수위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현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병상, 인력, 장비, 방역 물품 등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치도 신속히 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고 해결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위원장을 맡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2017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총리로 일하면서 메르스,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진압했고, 강원도 산불과 경북, 강원의 태풍 미탁 같은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총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지혜를 모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의 활동 장소를 중심으로 증상자와 확진자가 급증,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중집회가 몹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상한 태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당국의 안내에 협조해 개인 위생 수칙을 엄수해 주시고 다중집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걱정 속에 일상을 영위하시며 방역에 협조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미 활동을 자제하시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집단 감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시는 바이오 의학계에도 감사드립니다. 바이오 의학계가 획기적 성과를 내시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생관념은 투철하고 우리 의료체계와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정부는 규정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와 정부의 관리 역량, 특히 우리 국민의 대처 능력을 믿고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질문 전에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부연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 이번에 코로나19와 관계된 재난안전대책위원회를 격상을 해서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상황이 좀 빨라지고 있고, 또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기존의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어쨌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범정부적
또 정부 여당이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를 확대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맡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오늘 기본 입장을 방금 전에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맡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 당정 간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어쨌든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의 1, 2주가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1, 2주간을 비상한 각오로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그 입장을 갖고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을 확대한 것이고 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그 총력적인 그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태세를 보다 확고하게 갖추도록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그 피해들을 경제 피해와 그 다음에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금주 중에 일단 긴급한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2월 국회 내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입니다. 그 방금 발표하신 기자회견문에 안 나와서 여쭤보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정쟁을 그만하자 야당 미래통합당 포함해서 야당에게 그 지금 국면에서 선거 앞두고 있지만 정쟁을 그만하자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민주당에서 정쟁을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걱정, 불안, 그리고 경기를 포함한 일상의 위축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시기에 정치권이 이 사태의 극복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 있었던 정쟁을 계속하는 것도 지양하는 것이 옳지만 코로나19를 빌미로 새로운 정쟁을 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질의. 네, 저 OBS 정주환 기자입니다. 그 앞서 있었던 전문가 간담회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선별 진료소 등 여러 가지 좀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당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께서. 그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회의 참석하지 않으셔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건 단순히 드라이브스루가 아니라 이 검체 채취가 대단히 시급한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과정과 절차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공포가 좀 쌓이는데 개방된 공간,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처럼 툭 개방된 공간에서 선별 진료소 걸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또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검체 채취를 하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가에서 격리를 하는 이런 방법들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부 당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들 오전에 주신 소중한 의견들 정부하고 빨리 좀 협의해서 대구 경북 지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당연히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멤버가 아니었지만 그 내용은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이 파악하는 국민의 우려라든가 또는 산업계,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는 여러 정보, 제안 등등은 실시간으로 정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주말에도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 네. 예,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웰빙닷컴 김가은 기자입니다. 황 대표가 어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정부가 이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입니다. 예,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두 분이나 손들었는데 가야죠. 네, 이데일리 유태현입니다. 노영민 실장이랑 통화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떤 당부나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중국에서의 어떤 동향, 치료와 관련된 어떤 동향이 입수가 돼서 그 관계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에 오래 계셨으니까 당에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요.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가 3조 원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부터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걸 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준비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세요. 네, 제가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추경 관련해서는 방금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예비비 3.4조 원과 기정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와 기정 예산 등을 통해서 당장 어떤 시급한 긴급 피해 지원 대책들은 강구를 할 것이고 또 이런 예비비로 또 부족한 부분과 보다 더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들과 관계돼서는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또는 보다 확산된다고 하는 이런 양상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다 과감한 그러니까 추경 대책들을 당정간에 지금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어떤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등 어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추경 등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로 38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렴풋하게 잠깐만요. 네, 11조 맞습니다. 11조 8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저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론의 추가 질의가 네,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정유진입니다.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님도 검사 받으러 가시면서 본회의도 취소되고 막 이랬는데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을지 혹시 총선 연기 같은 것까지도 조금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상황 종료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중국 사정도 가만히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전의 안정기로 진입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